자, 광합성 4단원 생명과학 단원이고 광합성 같은데 일단 광합성이 이제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하는 걸 알 건데 그걸 조금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자세히 보겠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는 거고 일단은 이제 광합성이라 그러면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원재료가 뭐고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다 진짜 줄기가 이렇게 있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잎이 이렇게 다 있어 잎이 이렇게 있다고 자 잎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리고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식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공이라 그래가지고 잎에 뒷면에 구멍 같은 게 있는 건데 그쪽으로 이제 기체가 들락날락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는 거고 일단은 알아낼 게 뭐냐면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라고 하는 거를 재료로 씁니다. 물이라고 하는 걸 재료로 쓰는데 물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거랑 관련되어 있냐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물 공급이 되는 관이 있는데 요걸 물관이라고 그래요. 물관. 뿌리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물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공급되는 것은 이건 마찬가지 기공, 거기 구멍이라고 하는 거를 기공이라고 하는데 이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공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드시 이 비에너지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비에너지. 그러면 어떤 애가 만들어지냐?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포도당. 자,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당은 달달한 걸 다 당이라고 그러는 거고 탄수화물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실제로 포도에 많은 당이라서 포도당이라고 그러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 근데 산소는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자기가 뭐 안에 쓰냐면은 스스로 호흡할 때 식물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낮에 아니라는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이거는 호흡할 때 쓰기도 하고 남는 거는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영록체 연록체라는 장소가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고, 또 하나 될 게 뭐냐면은, 이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자 에너지가 안 나는 겁니다. 에너지가 안 나는 거. 그쵸? 내가 물 마시고 이산화탄소 마신다고 내 몸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그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먹었자 에너지가 생기는 것들 혹은 탄소가 한개 이하인 것들 이런 걸 무기물이라고 그러다 보면 되겠는 거고 근데 이제 비에너지라고 하는 걸 집어넣으면 포도당 같은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유기물은 실제로 이제 먹어서 에너지가 나는 거죠 이거는 또 포도 많이 먹으면 에너지 나는 것처럼 포도에 있는 당도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성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걸 우리가 쓰게끔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형태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 결과 요거를 광합성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광합성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광합성이라고 그러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포도당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유기성 최초로 만들어진 유기물 그걸 우리가 지금 포도당이라고 그러면 되겠는 거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약간 육각형처럼 생겼는데 실제 육각형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육각형처럼 생긴 거 이렇게 있는데 저기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되니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냐면은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슨 굴비 엎듯이 생겼다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면 일단 단맛이 안 나는데 포도당은 단맛이 납니다. 이거는. 그래서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낮 동안에 녹말이라는 형태로 저장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원래 조금 더 가면은 밤 되면은 이게 두 칸씩 끊어져 가지고 설탕이라는 데로 바뀌는데 두 칸씩 끊어져서 요거 한 칸은 포도당 여러 칸은 녹말 두 칸은 설탕인데 이건 요즘 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설탕 형태로 바뀌면은 이 설탕 형태로 밤에 잘려가지고 설탕물이 잘 녹으니까 이제 온몸에 이제 식물체의 모든 곳을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좀 잘 해야 되겠고, 또 마찬가지 기본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큰 내용은 이겁니다. 큰 내용은. 그래서 일단 책에도 광합성, 식물이 비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무기물을 원료로 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 그 양분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저장 형태는 녹말이라고 보면 되겠고, 됐죠? 오케이. 장소는 연록체라고 보면 되겠는데, 하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연록체하고 연록소는 다릅니다. 이거는 연록체하고 염록소는 다릅니다. 염록소. 그러니까 좀 다 같은 줄 아는 애들이 있는데, 염록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색소입니다. 색소. 그러니까 초록색 색소고, 광합성은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장소. 요거는 장소. 요거는 색소.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녹색 색소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잎이 초록색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초록색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잎이 이렇게 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잎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는 빛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백색광이죠. 백색광. 태양빛이라고 하는 것도, 태양복사에너지라고 하는 것 전부 다 여러 가지 빛이 섞여 있는,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색깔이 밝아지는 모든 빛이 파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녹색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 중에서 녹색, 이 녹색광이라고 하는 거를 반사를 하니까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녹색광을 반사를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저 식물이 푼 녹색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녹색 빛을 자꾸 비추면 아마도 식물이 죽을 텐데, 왕성 못해가지고 그걸 빼고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식물의 잎이 초록초록 보이는 바닥 하면서 좀 보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뭐 저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염록체라고 하는 거는 장소고, 실제로 초록색 알갱이처럼 보이는 건데, 그 초록색 색소가 염록소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쨌거나 빛을 흡수하는 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염록체라고 하는 거는 광합성이라는 정소인데, 이거를 보통 뭐 초록색 알갱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면은, 아, 염록체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염록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물 확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건데, 물과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원료고, 포도당 산소라고 하는 게 저기 산물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근데 포도당 검출이 나오지 않고 녹말 검출이 나오죠. 녹말 검출.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이 저장형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포도당이겠지만은 이게 저장 형태는 녹말이기 때문에 산물이라고 하는 거를 녹말이라고 설명하는 건데, 광합성 산물. 첫 번째가 녹말인데, 녹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랑 반응하냐면은 아이오딘, 좀 이름 깁니다 이거. 아이오딘화, 칼륨용. 아이오딘화 칼륨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그러는 건데, 요거랑 반응을 하는 건데, 실제로 녹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녹말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색깔로 변하냐면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청람색. 살짝 보이나? 청람색으로 보인다고 보면 되겠는데, 볼까? 좀 너무 안 보인다. 청람색. 청람색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녹말이 없다 그러면 청람색이 아니고, 녹말이 있으면 청람색. 그러니까 청람색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녹말 검출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에도 일단은 에탄올을 넣고 물중탕을 해서 염록색을 제거한다, 이 말이 나와 있고,
검정말은 식물이고 아이오딘, 칼륨을 연결 떨어뜨렸을 때 녹말이 있으면 청량색으로 변한 엽록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에탄올 물질이 알코올 돼 있나? 에탄올이라고 하는 거를 쓴 이유라고 하는 거는 엽록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엽록소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초록색 색소도 색소. 내가 청량색 보고 싶은데 이 초록색 색소가 섞여 있으면은 저기 청량색을 제거 확인을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엽록소라고 하는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에탄올에 좀 담근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를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식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 책이 검정말이죠. 검정말 시커말이 아니고 검정말. 말이라고 하는 게 저기 식물입니다. 식물. 실제로 저도 지금 시골 가면 좀 외숙모께서 저기 말이라고 하는 식물을 들고 오시는데 밥 사 먹고 뭐 그러는 식물이 있는데, 어쨌거나 식물을 암실에 두면은 당연히 아이오딘 반응을 안 합니다. 됐죠? 그래서 녹말을 이런 식으로 검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산소확인입니다. 산소확인. 두 번째가 산소확인. 산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불 붙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성질이 조연성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조연성이라고 하면 되겠고,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은 불꽃이 되살아난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죠. 책에도 처음에 이거 보고 이제 물풀에서 무슨 금붕어 그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향이죠, 향. 절 가면 나오는 향. 그 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불꽃이 커지는 걸 볼 수 있다. 불꽃이 되살아난다라고 보면 되겠는 건데, 어쨌거나 산소라고 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검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산소를 검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를 검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조연성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조연성이라고 하는 거, 타는 거를 도와주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저런 것들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에 이제 광합성 과정하면서 나와 있는데 쓰자. 자, 광합성 과정. 지금 저기 적어놓은 거죠, 저기. 우리 책에는 물이 이산화탄소를 먼저 적어놓고 있고, 물을 뒤에 적어놓고 있는데, 순서가 바뀌는 건 관계가 없는데, 저 밑에는 또 저기, 이파리 그림 보면은, 또 이제 물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는. 어쨌거나, 원료라고 하는 거는 이산화탄소랑 물이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입에서 흡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요거는 이제 방출되는 그림인데, 어쨌거나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를 흡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에서 흡수하는 건데, 물관을 타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물관 타고. 원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물관 타고 온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에너지로는 태양의 비에너지. 빛이 없으면은 광합성이 안 일어납니다, 이거. 저 나중에 또 고등학교 공부하게 되면은 저것도 일종의 무슨 광전 효과다 뭐 이런 걸 배우고 뭐 전자가 많이 한다는 걸 배우는 건데, 중학교 때 그런까지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비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어야 광합성. 그러니까 광합성이라고 하는 게 광합성. 용어를 보면 알겠지만은 이 광자가 빛광자죠. 빛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뭔가를 합성하는 건데, 그 합성하는 게 포도당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유기물. 이런 식으로. 됐죠,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일단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분이라고 하는 게 포도당과 최초로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 그리고 곧바로 이제 저장되는 거는 녹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산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식물체 바깥으로 방출된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 그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측에 오른쪽에 저기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 실제로 폴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은 육각형처럼 생긴 거고 실제로 진짜 실제로 육각형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는. 고등학생이면 내가 이거 구조식 다 그려주는데 증명성 큰 필요 없는 것 같고,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계속 연결돼. 이상하게 이런 건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탄수화물은 짧으면 단맛나는데 길면 단맛이 안 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녹말이 들어오면 이게 쪼개지죠, 이렇게 쪼개지는 거. 근데 저장할 때는 저런 식으로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저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저게 이제 만들어줘야 우리가 쉽게 말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식물 없으면 안 되고 태양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거는 호흡에도 이용되고 바깥으로 방출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호흡하는 데도 쓰이고 다른 생물들이 호흡하는 데도 쓰인다고 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실험적인 내용인데, 실험과 관련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BTB 용액, 이게 액성에 따라 색깔이 좀 다른데 이걸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일단은 BTB라고 하는 거는 원래 녹색입니다. 원래 녹색인데 이거의 색깔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노란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파란색. 어떻게 하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어떻게 하면 파란색으로 변하냐. 일단 노란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입김을 불어넣으면 돼요. 입김. 그러니까 빨대를 이용해가지고 불어넣는 게 아니고 빨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날숨, 쉽게 말해서 날숨을 첨가하는 날숨. 들숨은 들마시고 주면 날숨 나가는 숨인데, 빨대 이용해가지고 입김을 넣거나 날숨을 불어넣게 되면 노랗게 변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식물 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식물이 호흡을 해서 다 똑같은 말인데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첨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BT용의 색깔이 노랗게 된다라는 걸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파랗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날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겠다. 쉽게 말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를 첨가해야 돼요. 파란색이 되려고 그러면 있던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가열. BT용액을 끓이면 약간 좀 파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가열.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식물이 집어넣었을 때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 BTB 용액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사라지니까 저런 식으로 약간 색깔이 좀 파란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는 건데, 이렇게 BTB 용액 실험 문제가 나오니까 색깔 좀 일단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게 뒤에 실험이 나옵니다. 뒤에 실험에 집중력 115조 집중력이 나올 건데 일단 그거 설명해 주도록 할 거고 있다가, 그리고 세 번째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C. 이걸 봐야 되는데, 세 가지쯤인데, 그래프를 일단 좀 밑에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자, 일단은 Y축을 좀 봐야 되겠고, 세로축은 전부 다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이에요. 이것도 광합성이에요. 이것도 광합성이에요. 이것도 광합성이에요. 근데 좀 약간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세 가지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누구랑 관련돼 있냐? 이산화탄소 농도랑 관련돼 있고, 우리 책에 이산화탄소부터 나와있나? 빛의 세기도 나와있구나. 빛의 세기. 일단 빛의 세기랑 관련돼 있다고 기억하셔야 되겠다. 빛의 세기. 그렇지. 왜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광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빛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도 관련이 좀 있겠네. 이거 우리 책에 두 번째 나와있는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무 추우면 안 되니까 온도가 좀 필요할 텐데, 온도가. 이 세 가지 빼고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세 개인데, 그러니까 참고로 좀 약간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 산소 농도라든지 뭐 물의 양 이런 것들 물의 양 이런 것들은 일단은 광합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무관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무관하지는 않을 텐데 일단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좀 보게 되면 세 가지 빛색이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광합성 향이라고 하는 거를 뭐로 판단하냐면은 일단은 이제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산소가 나오는데 이 산소라고 하는 거를 기포라는 식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실험할 때. 실험을 할 때는 기포가 올라온다는 식으로 많이 설명하는데 그렇죠. 식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병 속에 넣어놓고 이 빛을 이렇게 비추면은 이 기포가 올라올 텐데 그게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서 내보내는 산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포수 혹은 산소량으로 좀 파악할 수 있다고 일단 보면 되겠는데 웃긴 거는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게 세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일정해진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하는 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 잘 하다가 나중에 일정해지고 이렇게. 얘는 희한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이게 왜 그런지를 일단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요거 학교에서 배운다 그러면 이걸 뭐 광과점이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 건데 좀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염록체수 염록체수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염록체가 일부만 광합성에 참여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염록체가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염록체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빛이 더 세게 넣어준다 그래도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광합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장에서 신발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그랬을 때 뭐 직원이 100명이면은 이제 뭐 하루에 100컬레를 만든다 칩시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루에 100컬레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에 아무리 재료를 많이 넣는다 그래도 사람이 100명이면 이제 100컬밖에 못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염록체 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건데 처음에는 재료가 부족했던 건데 나중 되면 재료가 너무 많아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힌트를 주면은 요 부분이랑 조금 비슷한 게 겨울. 겨울은 좋지 않으니까 요거랑 조금 비슷한 게 여름. 결국은 광합성은 여름에 자라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많아도 염록체라고 하는 것들이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나중에 더 증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마찬가지. 요거는 거의 뭐랑 비슷하냐?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겨울 여름 말하기 좀 그렇구나. 일단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똑같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모든 염록체가 광합성한 거. 이렇게 보면 되고 얘는 아직 덜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데 요거 특정 온도보다 이게 조금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좀 거의 뚝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는 건데 일단 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효소라고 하는 게 단백질이고 원래 이제 식물이든 동물이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효소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효소라고 하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광합성이 필요하면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을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이 됩니다. 변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다른 걸로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걸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게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삶았으면 절대 뭐가 되니까 이거는 생계란 좀 그러다. 날달걀? 날달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이거 뺑 죽여도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한번 삶은 계란 어떻게 날달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왜냐면 얘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변성되는 건데 변성되면 당연히 이제 원래대로 당연히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테이크라고 할까 스테이크. 스테이크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고기로 만들 수 있냐? 절대 안 되죠 이거는. 육체가 안 되니까 스테이크라고 하는 걸 일단 구웠으면은 원래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됐죠. 이렇게 잘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그래서 특정 온도가 있는데 이게 거의 이 온도가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게 거의 체온도 있습니다. 체온도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온도가 30도에서 뭐 한 35도쯤이다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적절한 온도라고 하는 거에 가까워지는 광합성이 증가하는 건데 그 뒤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효소가 변성하게 됩니다. 한번 변성되면 대단으로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이거는 적절한 온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3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빛의 세기와 광합성 나와 있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충분하고 온도가 적당할 때 빛이 세질수록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일정 세기 수준 이상이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빛의 세기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이산화탄소가 많아질수록 광합성은 활발하게 일어나긴 하는데 시간 지나가 너무 많아지면은 결국은 모든 연록체들이 광합성에 참여하는 거니까 더 이상 광합성이 늘어날 일이 없다.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온도와 광합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너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단백질 변성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 책에는 그런 말이 적히지 않아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마찬가지. 여기까지는 대충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최저 온도가 해당하는 여기는 또 이제 여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름이 거의 겨울보다는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에 이런 말은 없는데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증산작용이에요.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했지만 기공이죠. 기공은 주로 잎의 뒷면에 존재하는데 물론 앞면에 이거 있습니다. 이거는 뒷면에 좀 분포를 하는데 이 기공을 통해서 구멍인데 이 기공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수증기가 방출됩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광합성에 쓰고 남는 물이 잎의 표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 상태로 방출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원리를 좀 설명해 주면은 자 잎의 뒷면을 보면 공변세포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공변세포 평소에 이렇게 닫혀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닫혀있는 공변세포라고 하는 게 있고 주변에는 그냥 이제 뭐 다른 세포들 이렇게 다른 세포들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세포들을 주변 세포들 이렇게 다시 추가해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요거는 표피라고 해서 표피세포라고 해서 영록
염록체가 없습니다. 얘는 염록체가 없는 세포도 있습니다. 식물도 염록체가 없다는 거. 요거 일단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염록체가 없다. 그리고 기공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요 녹색으로 그려진 얘가 우리가 공변세포라고 그러는데, 공변세포는 뭐냐면은 얘는 염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록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를 일단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염록체라고 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녹색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녹색하게 이렇게 가보면 되겠는 건데, 평소에 이렇게 닫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햇빛이 비춰지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다 치셔야 되는 식으로. 그러면은 염록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광합성. 그럼 염록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결국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 건데, 포도당. 여기도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공변세포라고 하는 게 고농도로 바뀌게 돼요. 고농. 그러면 주변 표피세포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떠냐면은 저농도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저농도, 고농도가 있을 때 안쪽이 좀 진해지면은 주변에 물을 이렇게 조금 끌어올려면 생기집니다. 끌어올려지죠. 이걸 우리가 뭐 약간 유식한 말로 상표현상이라는 말을 좀 쓰는데, 상표현상. 참고로 상표현상. 상표현상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세포가 좀 빵빵해지겠죠. 근데 웃긴 거는 얘들이 공변세포 안쪽이 조금 두껍습니다. 이거. 두껍다라고 하는 건 일단 저가 팽창을 잘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광합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안쪽은 잘 안 드러나고 바깥쪽은 이렇게 잘 드러나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다시 여기에 아까 말했지만은 포도당 이렇게 다치죠. 이런 식으로 포도당 여기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건데, 이 구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요 구멍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기공이라고 그러고, 그럼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낮에 열리죠. 왜냐면 낮에 광합성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뭔가 쫙 빠져나왔을 때 이쪽으로 이제 수증기가 빠져나온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하면 돼요. 됐죠, 이거?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책의 오른쪽에 공변세포의 모양새라는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풍선이 이렇게 있다, 풍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풍선이. 풍선이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만 청테이프 같은 걸 받았다 싶어요, 청테이프 같은 걸. 여기만. 청테이프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거의. 청테이프 같은 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제 바람을 이렇게, 공기를 좀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있던 청 테이프는 변함이 없겠고, 부피가 변함이 없을 거고,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변함이 없을 텐데, 주변에 있는 풍선은 좀 잘 늘어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틈이 생기겠죠,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꺼우면은 아무래도 안 늘어나다 보니까, 저기에 이제 뭔가 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오케이. 그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책에도 공변세포는 잎 뒷면에 주로 분포하는데, 기공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인데, 이제 공변세포가 이루는 구멍이다. 그러니까 공변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세포를 공변세포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열림 닫힘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그러니까 열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낮이라고 보면 되겠고, 닫혀있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밤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밤에는 광합성은 안 하죠, 이거. 밤에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닫혀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기공 열린 자체 설명을 했는데 오른쪽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이란 말을 쓰고 있죠. 이거는 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는 빨래가 잘 마른 방법과 똑같다고 합니다. 자, 빨래가 잘 마른 조건. 그럼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첫 번째가, 온도가 높아야 되겠고, 두 번째, 햇빛은 강해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바람이 강해야 되겠고, 바람이 좀 잘 불어줬으면 좋겠고, 뭐 이 정도. 이런 빨래는 잘 말겠죠, 이거. 자, 책에도 온도가 높다, 뭐 이런 말 하고 있고, 햇빛 강하단 말 나와 있고, 온도 높다 말 나와 있고, 바람 잘 부는 말 나와 있고, 그리고 습도 아니야, 습도. 너무 습하면 빨래가 많은데, 좀 건조하면 빨래는 잘 말겠죠, 이거. 됐죠, 이거? 이런 내용이라 일단 정리를 좀 하면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 이거는 지금 쉽게 말해 진짜 이거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인 거고, 실제로 좀 봐야 될 거는 식물체 내에 수분이 많아야 됩니다. 식물체 내에 수분이 많아요. 막 저기 뭐 수증기 나온. 그 다음 또 봐야 되는 거는 열린 기공의 수가 이렇게 많아야 돼. 그렇죠. 기공수가 이렇게 많아야 또 이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는데, 요거 두 개는 조금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됐죠? 그리고 증산 실험이 나오는데, 증산 실험. 증산작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보는 증산 실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3개쯤 쓰는데, 솔직히 지금 2개 나와 있는데 3개 설명했습니다. 3개. 자, 이런 식으로 시험관이 되시죠. 시험관이 이렇게 있다고. 자, 시험관이 이렇게 다치시고, 그 다음에 물을 한 정도, 요 정도 채우기, 물 정도. 그리고 이제 자연 증발을 막기 위해서 기름층을 하는데, 기름층. 자, 식용유를 이렇게 나중에 식용유를. 식용유. 그러니까 식용유라고 하는 걸 왜 집어넣냐? 식물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자연 증발. 그러니까 우리가 물 줄어드는 걸 보려면 증산작용으로 물 줄어드는 거 봐야 되는 건데, 그냥 날아가 버리면은 실험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자연 증발이라고 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식물 여기다 꽂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이렇게. 여기다 식물, 여기다 식물, 여기다 식물. 자, 얘도 이렇게 줄기 이렇게 있는 거. 똑같은 걸로 해야 돼. 똑같은 걸로. 자, 똑같은 걸로 해야 되겠고, 여기는 첫 번째로 제가 말한 것처럼 잎이 많이 붙어 있는. 이게 못생겼냐? 자, 요렇게. 자,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잎이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잎이 똑같이 있는데, 잎이 똑같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아야 됩니다. 조건이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이렇게 비닐을 씌웁니다. 비닐을 이렇게 씌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증산작용이 일어나도 그게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오니까 얘는 습도를 높이는 작용이 습도를 높이는. 이런 성질이 있다 좀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A, 이게 B, 이게 C로 본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냐?
일단 첫 번째, 물의 높이. 이걸 비교하게 되면은 가장 낮은 게 누구냐면 가장 낮은 A겠죠. 그 다음 B, 그 다음 C고 그 다음 B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왜냐면은 잎의 뒷면을 통해서 이렇게 수증기가 빠져나가죠.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근데 얘는 잎이 없으니까 뭐 빠져나가게 별로 없을 거니까 얘는 물이 밑으로 쭉 이렇게 많이 줄어든다고 쳐도 얘는 뭐 거의 줄어드는 게 없을 거고 얘는 빠져나가긴 하는데 수증기가 빠져나가긴 하는데 그게 자꾸 여 안에 갇혀버리면은 습도가 높아지니까 아까 말한 여기 안에 약간 이제 여 안에 물방 같은 게 이렇게 맺힌다 이런 식으로 물방을 이런 식으로 물방을 이렇게 맺힐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많이는 못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바꿔 말하면은 물의 높이를 쓴다 그러면은 증산작용 정도라고 그럴까? 증산작용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A이고 그 다음 C고 그 다음 B라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잎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줄기는 거의 증산작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지금 이거는 A하고 B를 이제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잎만 있는 거랑 줄기만 있는 거랑 좀 비교하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책에는 너무 좀 쉽게 설명했는데 원래 하나 더 씁니다. 비용지서 터는 거 저런 것들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저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그럼 증산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물 산성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보면 되겠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건 뭐랄까? 추가적인 내용인데 식물체 물 상승의 원동력 식물체 물 상승의 원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뭐 뿌리에 암약 뿌리 암약이 있으면 물이 좀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물 분자의 응집력 물 분자 기술로 붙으려고 하는 힘 응집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모세가 현상이라고 하는 책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게 네 번째죠 이거 네 번째가 증산작용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게 식물체 물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긴 하는데 얘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책에는 소개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물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얘도 상승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증산작용만 물 상승의 원동력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되죠. 그렇게 일단 정리하면 됩니다. 책에도 이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다. 그리고 이제 흙 속에는 물을 흡수하겠죠. 물관을 통해서 물이 위로 올라오는데 증산작용을 통해서 빠져나가긴 하고 그리고 광합성이 필요한 물을 뿌리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얘만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거. 문제 풀 때 그걸 지금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은 증산작용이 뭐 하는 역할은 큰데 제만 유일하게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 됐고 그 다음 좀 봐야 되는 건 뒤쪽에 탐구인데 탐구 탐구에 지금 이제 빛의 세기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시 광합성을 잘 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빛의 세기랑 관련되어 있는 세기. 그래서 이 빛의 세기의 그 빛을 공부할 수 있는 걸 누구로 쓰는 거냐면은
이걸 전등으로 쓰는 건데, 전등을 이제 그 쉽게 말해서 밝기라고 하는 거를 직접 조절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거리를 바꿔가지고 밝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차피 밝기를 한다고 좀 되어 있는 건데, 그럼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거랑 광합성량이랑 비례하다 보면 되겠고, 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로 판단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기포수, 산소량이죠. 이런 걸 일단 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아까 말했던 그래프는 없는데, 이렇게.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자는 어느 정도 세지면은 이제 빛이 더 이상 빛 세기 세력중 광합성량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광합성량은 처음에 증가하긴 하는데 그 뒤로는 이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에 그렇죠. 기포수가 수동에서 안 늘어나죠 이거는. 오케이 뭐 그렇다고 보면 되겠는데 하나 조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책에 뭐 잠깐 나와야 돼 잠깐 내용은 맞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탄산수소 나트륨 아까 말했지만은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나이스는 막 불어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탄산수 나트륨을 집어넣어도 이산화탄소를 공급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물에 녹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책 잠깐에 나와 있는 거 이건 다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그것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건 아니고 됐죠? 그 정리 파트는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 집중 공략도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실제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좀 정리를 하고 도출하셨는데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 자체를 줌이라고 하는 화상 수업으로 좀 할 것 같은데 일단 과제 충분히 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